첫 번째로 일단 수열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수열 뭐예요? 수열이 뭐예요? 수의 그게 다야. 수열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숫자를 나열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넓은 의미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수열이 맞긴 맞지만 정말로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우리가 다루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열을 우리는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룰 거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딱 두 가지가 오늘 배우려는 차가 일정하거나 비가 일정한 그런 두 가지 수열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뜻을 알아봤으면 수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나열하는 거. 그냥 어떠한 항들이 있다. 수에 나열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하나씩 나열해보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열을 나열했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항이라고 부를 건데 그 항들을 그냥 다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반항은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할 거 없이 어차피 일정한 규칙이 있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숫자인 n번째 항에 대한 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막 나열할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 표현에서는 중요한 것들 다 드러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열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뭐 배우니? 수학적 귀납법 배우잖아요. 귀납법. 귀납법에서 그 귀납자인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웃한 두 항이 아닐 수 있어요. 세 항일 수 있어요. 이웃한 항들 사이에 관계를 표현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그냥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표현이라면 이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런 관계다. 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은 이러이러한 관계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귀납법이라는 거는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하지? 맨 처음에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걸로 그 일반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항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와 두 번째 항의 세 번째 관계 이런 개별적인 관계들로부터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알아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아예 마지막 단에 배우는 건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식을 증명하고 싶으면 모든 자연수라는 것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걸 계속 1, 2, 3, 4 대입해 볼 수 없단 말이지. 증명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냐면 살짝 스포를 그냥 하자면 첫 번째 거를 성립하는 걸 보여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모르는 어떤 수, 자연수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번째인 걸 성립하는 걸 먼저 보이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여요. 그럼 봐봐.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한다면 어때요? 1이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니까 자연히 3일 때 성립하고 점차점 연쇄적으로 다 성립하게 되죠. 그럼 무수히 많은 수에 대해서 다 증명하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를 그냥 두 가지로 벌써 알게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우리는 수학은 이렇게 증명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열에서는 귀납적 정의 약간 달라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들의 관계의 식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등차 수열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수열 나열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등차 수열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름이 등차 수열이잖아. 차가 계속 같다는 뜻이야. 어때요? 지금 차이가 얼마죠?
3씩 계속 더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이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등차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등차수열을 표현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항이 중요하고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수열의 항들을 표현할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항은 이제 1을 떼고 A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 공통된 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공통된 차를 공차라고 하고 차이, difference 이게 명사인가요? difference가 명사인가요? 어쨌든 공차, 차이, difference에서 D를 가져온 게 보통 사용하는 기호예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열이에요. 이제 이건 예시를 든 거고요. 이 방법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을, 등차 수열을 나열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더해가면 되겠죠. 이제부터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항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네 해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항인데 한 번 더 했고요. 두 번째 항인데 한 번 더 했고요. 세 번째 항인데 두 번 더 했어요. 10번째 항은 몇 번 더 하겠어요? D를? 9번 더 하겠죠? 그럼 n번째 항은 D를 몇 번 더 해? n-1번 A에다가 n-1개의 D를 더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A와 D는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하면 n이 변하는 수인 거야. 수열에서의 변수는 n인 거거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n번째 항 변하잖아요. 그래서 n이 이제 중요한 문자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n 있는 항이 있죠. dn이라고 쓸게요. n을 문자로 봤으니까 n을 뒤로. 그 다음 나머지 항은 a랑 -d. 상수항이네요. 상수항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등차 수열의 모양은 n에 대한 1차식 모양입니다. D가 0일 건 다루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가능하죠. 1111111 이러면 공차가 0인 등차수열 굳이 말할 수는 있지만 다루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D가 0이지 않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거고 그러면 1차식 맞잖아요. 됐습니까? 혹시나 우연히 A랑 D가 같다면 상수항이 빵이겠네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 특징 없는 그냥 기본적인 1차식 정도. 됐나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자, 중앙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가 가진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무데나 그냥 세 개를 가져왔을 때 그 세 개의 가운데가 무조건 생기잖아요. 홀수니까 가운데가 존재하잖아. 이 가운데 특징을 좀 보자면 이 왼쪽으로는 반대쪽이니까 3이 줄어들었고 오른쪽으로는 3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얘 둘을 더하면 어때요? 얼마죠? 둘 더하면 16인데 얘는 8에서 3 더 빼고 얘는 8에서 3을 더하다 보니까 8만 3은 약간 상쇄되면서 마치 8두개를 더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운데 항상 역할이 같은 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차 중앙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A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등차 수열이면 A 플러스 D가 오고 그 다음엔 A 플러스 2D가 오겠지? 그럼 이때의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중앙은 얘가 되고요. 등차 중앙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양쪽 두 개를 먼저 더하고요.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죠? 이로 나눴더니 얘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야 이거? 산술, 이거 적어줄게 이거는. 이따가 산술 평균이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한번 쓸게요.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 거를 구할 때 양쪽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두 개 더해서 반 나눈 걸 무슨 평균이라고 해요? 그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잖아. 근데 산술기하 평균 그 관계식에서 각각 역할을 알고 계신 겁니까?
산술평균 보통 그냥 숫자로 더한다 이거야. 더해서 개수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고요. 우리가 분수로 기억하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외울 때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2개의 합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간편하긴 할 겁니다. 까먹으면 평균이었던 걸 기억해서 요 위에씩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등차 중앙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은 수를 막 나열했기 때문에 그 많이 나열한 걸 잘 더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해보려는 거는 등차 수열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들면서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지금 저기서 5 더하기 8 더하기 11이라고 볼게요. 이거 세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두 개의 평균이 8이라며. 근데 평균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5, 8, 11 더한 게 그러면 8, 8, 8 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다 더해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거는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약간 그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너네가 다 이렇게 노동을 했어. 내가 이제 왕이야. 이 제국의 왕이야. 너네가 시민이야. 뭐 시민하고 괄호 열고 약간 노예겠지. 공산주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네가 이제 각각 일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싹 걷어요. 그리고 뭐 떼 가겠죠. 나도 좀 떼 가는 다음에 나누기 7을 해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너네 기분이 어때? 뭐 떼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저 세금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내야 돼서 냈다고 쳐. 나누기 7에서 받아갔어. 어때? 기분이 어때? 짜증나? 왜? 너 열심히 되게 많이 일했어? 그럴 사람인 것 같아? 어때? 단어 어때? 아싸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막 너 열심히 안 했는데 나누기 7보다는 좀 덜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저 뺀질거리는 애보다 내가 적게 받아 만약에. 근데 뺀질거리는 애가 만약에 있을 때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뺀질거리는 사람의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뺀질거릴 수밖에 없고 뭐 채찍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다 그냥 칠동에서 받을 건데 시간이나 맞춰서 출퇴근을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 위아래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능력치를 다 잘라서 공평하게 이렇게 모래 이렇게 담듯이 그릇에 담듯이 분유 이렇게 깎아서 내리듯이 분유 추억의 분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평균이 8이라는 거는 8, 8, 8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얘 깎아서 여기 주면 다 8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8이 뭐였어? 평균. 얘가 평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왜 3이야? 하나, 둘, 셋. 항이 3개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항의 개수라고 해서 좀 줄여서 항수라고 불러요. 항수가 3개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너네가 이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대답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걸? 얼마예요? 55. 이 정도는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져 있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등차 수열, 이것도 등차 수열 맞죠?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 맞잖아요. 등차 수열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이 10개의 평균 얼마야? 물론 다 더해서 다시 이렇게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짝수다 보니까 양쪽 끝이 따로따로 있고 가운데가 하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양쪽 끝의 합이 얼마야? 11이에요. 그럼 5를 중심으로 5 양쪽에 있는 애들도 5보다 하나 작은 애, 5보다 하나 큰 애 더해서 5가 가운데인가요? 아니죠. 짝수니까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가운데에 5랑 6이 같이 있죠. 그러면 이제 10과 11의 평균 2나 1씩 더해가고 1씩 빼져간 5와 6의 평균이나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겉에 보이는 양쪽 끝으로 그 평균을 내도 결과가 똑같아요.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10과 11의 평균인 얼마? 2분의 11,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항이 몇 개입니까? 10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나온 결과였다는 거지. 등차 수열의 측면을 보자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거 다시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평균 낼 때 양쪽 끝만 그냥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다 더해서 반 나누는 게 원래 맞지만
등차 수열 특징상 이렇게 양 끝에 합이 계속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등차 더하고 등차 빼고니까. 그래서 첫째 항과 n번째 항.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등차 수열 합을 그 sum s를 사용해서 덧셈이라는 뜻의 합이라는 뜻의 s를 사용해서 n번째까지의 항을 다 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a1부터 점점점 a n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고, 요 측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평균이라는 거는 2분의 첫 번째 거와 끝 번째 거 더한 거고 곱하기 항이 지금 몇 개야? n개죠. n개. 여기서 n개.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네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 외웠을 때 어떻게 하냐면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과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라스트 항이 영어로 뭘까? 텀. 라스트 텀이라고 해서 어쨌든 L 마지막 거라는 뜻으로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n이 어쨌든 n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일반 항으로 표현을 봤잖아. n번째 항을. 그러면 얘를 L 대신에 n 대신에 제로 바꿔 써보자는 거야. 그러면 2분의 n 열고 a랑 여기 a가 또 있으니까 만나서 두 개가 되고요. 2a 그 다음에 똑같이 뒤에 있는 n-1d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2분의 항수 괄호 열고 첫째 항 두 개랑 n-1d 이렇게. 이것도 잘 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이 지금 n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요. 이 합도 한번 n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 괄호로 쫙 묶어갖고 n을 곱했죠. 그럼 몇 차식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죠? 상수가 속에 아무리 있었어도 거기다 n을 곱해버리니까 최저는 n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2분의 1 그냥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면 자 여기 n 여기 1차 여기 정리해주면 여기 nd-dn dn-d네요. 요거랑 얘를 만날 거야. 그럼 최고 몇 차? 2차. dn제곱 있죠. dn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2a-d에 n 이렇게 끝난 거야. 그 어떤 모양이라고?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식이라고? n에 대한 어떤 식? 2차식. 근데 어떤 특징?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이따 또 하겠지만 등차 수열과 비슷한 거 같은데 합의 모양이 상수항이 있어. 그럼 어떤 특징을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딱 전체가 등차가 아닌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먼저 들어가면 92쪽 보시면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뜻은 없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수열의 뜻과 수열의 표현 방법을 오른쪽 아래에 빈칸 많잖아요. 거기다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노트에다가 한번 저 등차 수열 제목 빼고 예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래에 계속 보시면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 그것을 공차라고 부르고 그것을 더하여 만든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지금 오른쪽에 네모칸에는 어떻게 보면 나열을 한 거죠. a 플러스 0d부터 해서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 점점점. 그래서 일반항인 a 플러스 n-1d를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항도 뭐 밑줄 치고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에다가 그 다음 번째 항부터 d를 더했기 때문에 n-1개의 d를 더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등차 중앙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거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그 2분의 A 플러스 C가 괄호 열고 산술평균. 산술평균을 계산한 것 뿐이다 라는 것과 그 옆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큼직하게 외우기 좋게 2B는 A 플러스 C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식 옆에다가 산술평균 안 적혀있으니까 쓰시고 외우기 좋은 식도 한번 써주시고, 그 밑에 있는 단축키를 한번 보면은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 문자 있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i보다 j가 큰 자연수라고 보면은 분자부터 보세요. j번째 항에서 i번째 항을 뺐대요. 그걸 뭘로 나눴냐면 j 빼기 i로 나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a랑 d가 깔끔하게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d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건데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항과 3, 4, 5, 6, 뭐 여섯 번째 항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둘을 빼봐. 얼마야? 둘을 빼면 10인데 그걸 뭘로 나누냐면 이게 몇 번째 항이냐로 빼냐는 거야. 나누냐는 거야. 1을 뭐야? 뭐였죠? 몇 번째 항이었어? 여섯 번째? 두 번째? 그럼 이제 4개의 차이가 있네요. 맞죠? 그럼 공차 상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당연한 게 2와 6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건너뛰고 난 다음에 항이란 말이지. 그럼 4번 건너뛰는 동안 공차 4번 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 번 공차를 더했는지로 그냥 나눠줬다는 것 뿐이에요. 그 공차의 차이만큼 나온 거고 공차 그 개수만큼 그 개수를 나눴으니까 하나짜리 공차가 나온 것 뿐이죠. 뭐 외울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생각을 해보긴 하세요. 조금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풀이가 있죠. 자, 두 번째 항을 이렇게 A2가 5래요. 자, 이걸 한번 보여줄게. A2가 5래요. 그리고 A6이 17이래요. 원래 이제 우리가 꼼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근차근하게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게 5고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게 17이에요. 하고 연립했단 말이야. 물론 연립도 둘이 빼면 A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D에 대한 게 금방 나와요. 별거 아니니까 사실 엄청 중요하고 엄청 외워야 될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A 이제 구할 것 없이 바로 이제 D가 궁금한 상황이면 빼서 이 차이만큼 나눈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익숙해지고 완전 이해가 잘 되면. 알겠죠?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어설프게 공식처럼만 따라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기 전에 잠깐 여기 더 보시면은 우리 2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정리했고 귀납적 정의 아직 안 했죠? 인접, 반, 이유타 항들 관계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다음 번째 항이 그 전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그냥 바꿔서 다음 번째 항에서 앞에 거를 빼면 항상 똑같은 수 일정한 수가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등차 수열 이런 거나 이런 거만 보고도 등차 수열인 거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지. 의미만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오른쪽 빈칸 또 있잖아요. 등차 중앙 오른쪽 빈칸에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똑같이 점 찍고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을 지금 하고 있고 귀납적 정의하는 표현이고요. 거기다가 이 2가지 다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기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1번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얼마인지 알면은 이게 훨씬 쉬우니까 제발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적도 있었어. S10이 궁금하대. 그래서 S1이 3이고 뭐 S10이 뭐 예를 들면 뭐 100이래. S10을 구하래.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S10은요 A 더하기 9D고요. 근데 A가 3이니까 3 플러스 9D여서 그게 100이라고 했으니까 D가 얼마니까요. 따라서 S10은 2분의 10 2A 플러스 M-1D 이렇게 구한 사람도 봤단 말이야. 이 공식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자주 쓰죠. 왜냐면 끝항을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좀 쉬운 케이스고.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2가지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얘가 여기서부터 유래했다는 거 좀 기억을 잘 하셔서 얘 보자마자 뭡니까? 2분의 10 항수 하고 첫항 끝항 이렇게 좀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공식 2가지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n번째 항 L 주어져 있을 때 쉬운 방법. 2번째 좀 일반적으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써놓을게요. 요거 일반항 옆에다가 n에 대한 너는 추가합시다. n에 대한 1차식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등차수의 합 2번 공식에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써주세요.
그 정리가 근데 안 돼 있죠. 얘에 대한 1차식처럼 정리해놔. 난 지웠어. 오늘 이거 해. n이 문자야. n이 문자. 선생님 여기 봐. 자, 이거 단항식인데요. 몇 차 항이에요? 1차처럼 좀 생겼는데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근데 1차야. 몇 차게? 차수의 뜻이 뭐야? 그럼 이제 차수의 뜻을 모른다는 거거든 사실. 차수의 뜻이 뭐야? 이거 봐. 엄청 저 좋아요. 이 다항식 몇 차예요? 자신 만만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럼 2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다항식의 차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단항식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약간 뜻이 달라요. 다항식의 차수가 그럼 뭐야? 가장 높은 그 아직도 그렇게 불러야 되나? 헷갈려. 뭐라 불러? 최고차항. 왜 그렇게 힘들게 불러?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최고차항의 차수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럼 단항식의 차수가 어떻게 하는 건데? 뜻이 뭔데? 문자가 곱해진 총횟수예요. 총횟수. 그럼 몇 차죠? 3차예요. 3차. x 2개, y 하나여서 얘는 아무 말 없으면 3차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좀 추가할게요. 이거 x에 대한 단항식이야. 이거 몇 차게? 2차예요. 이거 y에 대한 단항식이야. 이거 몇 차야? 1차인 거야. 이런 말이 붙는 순간 걔만 문자야. 나머지는 그냥 상수 취급인 거야. 그러면 y에 대한 단항식이라고 했을 때 y 1차 x제곱이 그냥 개수일 뿐이야. y 앞에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2차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2차식이면 이렇게 쓰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 개수가 문자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n에 대한 식처럼 보이게 정리하세요. 몇 n 플러스 몇 n처럼 잘 보이게 정리하시라고.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2차식처럼 잘 보이게 정리. 네, 1차식도 1차식처럼 보이게 정리하시고 2차식도 2차식처럼 보이게 정리하시고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하세요. 싫어요. 하세요. 아이고요. 해! 뭐 어려워. 다항식 그냥 전개인데 진짜로 내가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니? 선생님은 너네가 학원 친구들은 특히 더 항상 해보고 옛날에 나보고 대문자 T 같다고 막 하지만 대문자 F예요. 항상 얘기하자면 나는 엄청난 F여서 진짜 확신의 E랑 확신의 N이랑 확신의 F랑 J는 요새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그 검색해봐 얘들아. 선생님 MBTI를 하나한테 애정을 갖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좀 해요. 너네 MBTI 알면 막 그거 특징 막 이런 거 보면서 맞아 그 개공감 하면서 막 재밌잖아. 약속 취소되면 행복감. 맞아 취소되면 만나고 싶긴 한데 약속 취소되면 즐거워. 막 혼자만의 또 시간이 생겼네 하면서 막 즐거워. 공감하면서 막 그러잖아. 그 중에 좀 내 것도 좀 외워서 좀 껴줘 봐봐. 진짜 한 일주일 정도만 가끔 생각나면 한번 내 MBTI 찾아보세요. 내 성격에 대해서 너네가 보지 못하는 그 성격이 진짜 내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난 진심으로 너네 행복을 원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런 말도 가끔 나올 거야. 진짜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싶었던 게 NF들이 특히 그렇대. 이 온 우주, 이 온 지구의 행복을 원해. 정말로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난 청소년이 담배 피고 있으면 그게 막 꼰대스러워서 애가 뭐 담배를 이게 아니라 저 여리고 탱탱한 저 건강한 폐에 저 냄새나고 저 안 좋은 연기가 들어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워 정말 진짜로. 아까 내가 안타깝다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걸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삼각함수 너무 찢어 죽이고 싶고 얼마나 그럴까.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 거거든.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실수를 안 한다. 실수하면 또 얼마나 짜증나니. 다시 지워야 돼. 틀린 마음도 상처받지. 막 다시 고치는데 시간 더 들지. 그럼 덜 놀지. 얼마나 불행해. 그냥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리미리 이렇게 좋은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너네에게 세금을 뜯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나를 좀 믿고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내가 시키는 게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를 좀 더 느끼라고. 이거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자, 보세요.
이거 왜 적었냐면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n에 대한 1차식인데 또 특징. 앞에 있는 그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공차네. 그런 걸 기억하면 편리하다는 거야. 어떤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말 안 해도 돼.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 이렇대요. 공차가 뭐라고? 공차가 3이고 1 살짝 얼른 대입해봐. 첫째 항이 얼마고?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인 거 알아낼 수 있더라. 거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첫째 항이 뭐 3이고 공차가 7인 일반항 만들어 했을 때 AN은 3 플러스 N-7 곱하기 7 해도 되지만 이제 이런 모양을 알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첫째 항이 공차가 7이니까 뭐부터 시작해? 7N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일단. 근데 1 대입하면 지금 얼마야? 7인데 뭐가 나와야 돼 사실? 3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생김새만 좀 기억해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합을 보고서 얘가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 2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2분의 1이네요. 공차의 반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합만 보고 일단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아내기 괜찮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이런 특징을 좀 보시고 이제 이거랑 또 관련돼서 바로 이어가면은 지금 하려는 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반적인 모든 규칙이 있는 규칙 없어도 돼요 사실. 수열의 특징인데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을 봤지만 그냥 1차식, 2차식인 거 말고는 특징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쉬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 SN은 A1, A2, 점점점 AN까지의 합인데 내가 AN까지 안 더하고 여기까지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몇 번째까지 합이니까 N-1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 근데 일반항과의 관계니까 내가 일반항 AN을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원래 있는 SN에다가 이 SN-를 이항한 형태다 이거야. 그래서 SN 빼기 SN-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다시 당연한 거야. n번째 항이 궁금한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서 그 n번째 빼고 나머지까지의 합을 싹 제외했다 이 말이니까 당연하고요. 두 번째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몇 번째는 자연수부터입니다. 첫째 항이 시작이에요. 그럼 빵 번째 항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n에다가 뭐 대입하면 안 될까? 아까랑 달리 지금은 이제 1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2부터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할 때는.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그 합이 이제 n에 대한 2차식일 때도 있겠지만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수열 합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봐봐. 그럼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만약에 SN이 지금 말한 것처럼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가 AN 구하세요. 그랬어. 만약에 AN 구하세요. 또는 어떤 수열인지 말하세요. 뭐 그런 걸 이렇게 특징을 물어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AN은 뭐요? SN 빼기 SN-1 이렇게 한다고. 됐나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뺄 때도 별거 아닌데 이거 좀 해줘. 첫 번째 식은 오리지널 그대로 쓰세요. 근데 이건 언제나 그래. 오리지널 좀 쓰시고 뺄 때만 좀 빨리 해. 이거 봐봐. 이거 전개하다 보면 뭐 나와? 4인제곱 나와. 사라질 거야. 이거 전개하다 보면 5n 나와. 사라질 거야. 그건 그냥 암산해버리고 당연하니까 나머지만 쭉 쓰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한꺼번에 갈 거야. 가운데 여기 가운데 뭐야? 전개하면 원자제곱식 가운데 마이너스 2n 얘 곱하면 마이너스 8n 얘 만나면 플러스 8n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빠르다는 거야. 이게 완성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상수항 1, 4, 마사 뭐 여기서 계산하고 와도 되지만 암산하기엔 좋진 않아요. 살짝 어떻게 쓰든지 차라리. 그 다음에 5n 사라졌고 상수항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는 하면 되고 아니 이거를 옆에 살짝 해놓고 최종 답만 예쁘게 쓴다든지. 자, 1번은 구했거든요. 끝이 아니라고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이거 해야 돼요. 아 싫어요. 첫 번째 항도 궁금해요. 어떻게 해? 첫 번째 항은 뭐랑 같냐면 그냥 첫 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SN이 주어져 있는 게 문제의 정확한 정보인데 얘뿐이기 때문에 얘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A1이 뭐냐고 했더니 S1인 여기다 1 대입한 9가 되죠. 근데 확인하세요. 여기다 1 대입한 것도 9네요. 아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 이제 퉁쳐져서 사라지면 돼요. 안 쓰면 1부터예요. 안 쓰면 1부터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어봤자 빼니까 사라지겠죠. 상수항 따위는 n이든 n 빼기 1이든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똑같이 뮤크에서 끝나요. 여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근데 A1이 이번에는 뭐예요? 다른 버전으로는 얼마죠? 얼마죠? 10이잖아요. 1 더하면 10이잖아요. 1 대입하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 1 대입한 거랑 여기 1 대입한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어떻게 된다? A1은 10이고요. 그리고 AN은 이렇습니다. 여기서의 n은 2보다 커요. 그거랑 같아요. 라고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 다시 왜 이렇게 됐다고? 여기 상수항 때문에.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이 합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등차 수열이고 공차 얼마게? 8인?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본 게 아니라 이게 2분의 D였던 걸 이제 기억을 좀 슬슬 해보는 거야. 아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인데 이걸 보니까 첫째 항 귀찮지만 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은 규칙에 예외되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 8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알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바로 본 겁니다. 자 그럼 등차 좀 해봤고 넘겨서 네, 이제 93쪽에 3번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차 수열을 안 써 있어요. 모든 그런 수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1은 S1으로 따로 구하고 AN은 그렇게 구한 다음에 2부터인 거 잘 명심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써볼까요? 방금 설명한 거를 그냥 안 써줬지만 그 위에다가 너네가 지금 요거 썼잖아요. 뭐냐 써? 지원을 또 그 n에 대한 2차식 써놨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 옆에 또 이제 화살표를 긋든 뭐 쉼표를 하든 해서 상수항이 있을 경우에는 쓰세요. 상수항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과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특징을 하나 더 얻어가시면 된다. 어쨌든 등비수열도 수열이니까 여기 쓰는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등비수열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잘 보이게 썼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도 보면은 수열 나열인데 규칙을 보니까 계속 어때? 곱하기 2씩 해나가고 있는 규칙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B가 일정하다는 거죠. 2배라는 어떤 그런 비율, B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요한 요소는 마찬가지로 뭐부터 시작했는지 첫째 항 똑같이 보통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통된 그 비율 자체 공비라고 하면서 비율이 영어로 ratio여서 R 씁니다. 보통 R 써요. 이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나열하는 거. 첫째 항, 그 다음에 거기다 R 곱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항 좀 간편히 쓸 건데 아까 공차도 그 다음 번째 항부터 더해가듯이 얘도 그 다음 번째 항부터 곱해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곱할수록 지수가 늘어나는데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이 몇 번 곱해졌겠어? n-1번 곱해졌다라는 거야. n번째인데 n-1번. 왜냐면 그 다음부터 첫째 항 다음부터 곱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정의로 바로 한번 가보면 두 개의 항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 항은 그 전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했다. 어떤 수 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꿔서 어떻게? 두 개의 B가 어떤 수로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n번째 항이 만약에 0이 아니어야만 쓸 수 있겠지만 됐나요?
그다음부터 정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등비 중앙.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이 어떤 특징을 갖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세 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등비 중앙인 건데, 여기다가 2 거꾸로니까 나눴고 2를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더하여서 퉁쳐지지가 않고 둘이 곱하면 곱하기 2와 나누기 2가 곱해지면 이제 1로 퉁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가운데 거가 두 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징을 써보면 A, B, C가 만약에 등 비수열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거나 양쪽을 두 개 같이 곱한 거나 같은 효과다라는 거야. 이거를 사실 거꾸로 다시 한번 그냥 B는 하고 구해보면 얘는 이제 만약에 B가 부호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평균이게? 이게 아까는 산술 평균, 얘가 바로 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술 기하 평균에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고 같다. 기하 평균보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두 개 곱한 거를 루트를 씌우는 거. 이렇게 관계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등비 중앙이고요. 등비 수열의 합.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그냥 바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 AN이란 첫째 항, 그 다음에 RC 곱해가는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그렇게 해서 A 아래 n번째 항인 A 아래 n 빼기 1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그 공비를 하나를 곱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아이들이 모두 한 차수씩 높아지겠죠? R에 대한 차가 한 차씩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쓸 때 여기다가 AR 제곱 쓰기보다는 차수를 맞춰주는 게 훨씬 좋은 그 표현이에요. 여기다가 R을 곱한 걸 내가 여기다 쓰겠다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왜 같이 썼는지 막 알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R 곱한 거를 여기다 쓰고. 오, 좋아 좋아. 여기다 R 곱한 걸 여기다 쓰고 점점점 가다가 이 전 거에다가 R 곱한 게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눈에 안 보여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R 곱한 게 뭐예요? A R에 n제곱까지 다 더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한 칸씩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끝에가 혼자 남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다 똑같은데 우리는 지저분한 걸 싫어하니까 뭘 굉장히 하고 싶어? 굉장히 뺄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뺐더니 1sn 빼기 rsn이니까 1 빼기 r의 sn이고요. 여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a 남고 빼기 얘 남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1 빼기 r만 없으면 s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r이 1이 아닐 때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r이 1이 아니라면 1 빼기 r분의 여기 또 a 공통인수 있으니까 묶어줬더니 1 빼기 r의 n제곱. 이거 모양도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야. 또는 우리가 이제 1 빼기 r로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음수로 시작하기 기분이 굉장히 별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r 빼기 1로 하는 대신에 분모부터 똑같이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r 먼저 오는 그런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r이 1이 아닐 때만 얘기했다고 했고 그러면 1이 이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공식 또 따로 있나요? 공식도 없어요. 얘들아 공비가 1인데 아까 공차가 0인 거 의미가 없어서 안 다룬다 했죠? 근데 뭐 치사하게 개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1인 거 물론 0인 거 당연하게 0 곱하면 다 0 되니까 1 곱해가는 것도 계속 A 나올 거 아니야. 의미가 없어서 안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R이 1이면 점점점 A가 몇 개? A가 몇 개? N개니까 뭐 NAN 이렇게 합이 나오게 돼요. 너무 쉽죠? 따로 외울 것도 없어. 당연하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이 정도 또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모양이 예쁘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끝났어요. 개념 한번 책 봅시다. 94쪽. 94쪽에 등비수열이란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 즉 공비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고 오른쪽에 나열된 것도 보이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일반항 유도한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보면은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 얘는 쓰진 않을 건데 어떤 모양인지 조금 그래도 보시면 앞에 붙어있는 건 그냥 개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떤 r에 대한 뭔가 지수함수 모양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좋겠죠. r에 대한 지수함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뭐가 또 생각이 나야 되냐면 r의 n 빼기 1차로 만들어줘야 보기 좋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5인 건 뭐 5에 대한 지수함수니까 편하게 볼 수 있고 첫째 항이 얼마죠? 첫째 항이 5인 것도 사실 1 대입하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습관 들이기는 이렇게 n 빼기 1차를 만들어주면 첫째 항과 공비가 눈에도 또 바로 보여서 좋다라는 거야. 조금 이렇게 이 모양 자체를 신경 쓰면 항상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등비 중앙 세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 제곱이 양쪽의 곱과 같다. 요거는 굳이 기하 평균을 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2번 등비 수열 합구하기. 얘 증명이 지금 없이 갔는데 한 번만 적을까봐요. 이거 되게 얼마 안 걸리네, 그치? 이거 하나, 둘, 셋, 네 줄까지. 한번 차근차근히 너네가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게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옆에 빈 공간에다가 그냥 공식만 삥 외우지 말고. 질문 있나요? 오늘 개념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손 들어도 되고. 지금 유행 그래프 너네 자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파일은 빨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배운 만큼만 일부러 뽑아왔으니까 이제 붙여놨어요. 유형 그래프 1, 2를 붙여놨으니까 1, 2, 3, 4, 5를 지금 푸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10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 최대한 서둘러 보시고 서두르라는 거는 막힐 때 물어보라는 얘기고